네, 조금 더 자세한 태풍 상황 그리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저희가 이제 태풍이 일본을 지나서 남해안 쪽에 상륙을 하겠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태풍의 위치 정확히 어디 있으며 그리고 태풍의 세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 지방을 통과해서 이 오후에는 남해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오후 8시 기준으로 이 태풍이 부산 남동쪽 약 한 3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 시속 한 25km 정도의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분에서 길게는 뭐 한 30분 사이에는 이 부산 지역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태풍이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세력은 조금 약해졌는데요. 이 네.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안팎이고 강풍 반경은 한 80km 정도로 이 소형급 태풍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지난달에 북상한 태풍 다나스의 강풍 반경이 한 150km 정도 됐으니까 네.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는 다나스에는 절반 정도의 크기인 뭐 좀 작은 태풍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태풍은 태풍입니다. 이 중심에는 아주 강한 비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태풍에 이제 북상을 하면서 이 부산과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오후 3시부터는 이 부산과 남해안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가 됐고 예. 네. 이후 5시 한 30분을 기해서는 그 밖에 경남과 경북 내륙에도 태풍특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또 울산 지역에서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뭐 조금 뒤 9시쯤에는 이 부산에 상륙을 하겠고 네. 이후에는 이 태풍이 영남 지역을 계속 밤새도록 통과를 하면서 아마 내일 새벽 3시쯤에는 경북 안동 부근에서 이 열대 저하보로 약화, 그러니까 이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태풍의 방향이 그냥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남쪽에서 오른쪽 끝쪽으로 비스듬하게 쓱 지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영남과 이 강원도 쪽으로만 이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고 예. 또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영향 지역도 좀 상당히 그쪽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번 태풍의 진로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프란시스코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 과거에 비슷한 태풍 진로를 보였던 태풍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상청 브리핑에서도 8월 초에 이 한반도에 북상한 태풍 중에 이런 경로를 가진 태풍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전례 없는 경로로 지금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단 뭐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들이 종종 있었는데 왜 전례가 없냐 이렇게 그러게요.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태풍이 지나온 길을 좀 살펴보면 일본 규슈 지방을 통과하고 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태풍은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발달을 하는데 보통 내륙으로 들어가면 육상과 마찰이 커지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예전에 일본 규슈 지방을 통과한 뒤에 남해상으로 올라왔던 태풍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직전에 소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규슈를 통과한 뒤에도 한반도 내륙에 상륙, 그것도 뭐 당초 예보에서는 상륙한 뒤에 한반도를 관통할 네. 것이라는 예보까지 있어서 예. 좀 굉장히 이례적인 진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만 좀 떼서 살펴보면 예. 네. 2012년에 북상한 태풍 삼바와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태풍 삼바도 이 영남 지역을 관통을 하면서 영남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바람을 몰아쳤습니다. 특히 이 경남 지역에는 하루에만 1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 태풍도 영남 지역에 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과 세력의 크기 이렇다는 겁니까? 네, 지금 태풍이 규슈
지방을 통과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내륙을 2번이나 거치면서도 세력이 약해져야 되는데. 세력이 예. 급격히 약해져야 되는데 뭐 물론 약화는 됐지만 네네. 1차적으로 약화는 됐지만 그래도 태풍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내륙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요, 이제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태풍 진로나 세력을 예상을 하는데 옆에 보면 뭐 미국에서 예상하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예상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미국과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예측하고 비슷한 겁니까 지금? 네, 지난 태풍 다나스 때 이제 각국의 미국과 한국, 일본의 태풍 예측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예. 좀 주목을 이끌었었는데요.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예상 진로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이 상륙 지점도 비슷한데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당초 예보에서 수정이 되면서 이 태풍이 오늘 새벽에 내륙에서 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내일 새벽이요? 네, 내일 예, 새벽에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로 자체는 큰 차이는 없지만 예. 태풍의 이 강도, 세력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상청이 이렇게 예측한 것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본 규슈 지방에 일단 육상을 1차적으로 통과하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예. 네. 2차로 이제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을 하면서 2차로 세력이 약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고요. 예.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규슈를 지나면서 세력은 약화가 됐지만 다시 남해상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좀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풍으로서의 어떤 세력은 유지를 하면서 내륙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각국 간의 어떤 세력의 예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어느 나라 예보가 맞냐 이런 거를 좀 따지기보다는 네. 네. 일단 미국과 일본 같은 일본 기상청은 강원도 지역까지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강원 지역은 태풍이 경상북도에서 소멸한다 하더라도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아무래도 이 태풍 영향권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언제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지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부산과 남해안 지역은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네. 일단 뭐 상륙하기 전에 태풍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륙하는 시점은 그렇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륙을 하기 직전에 더 많은 비구름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예. 따라서 부산과 이 남해안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오늘 내일 새벽 사이가 이제 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영남 내륙 지역은 이제 앞으로 태풍이 통과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가 아마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점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태풍이 경북 내륙에서 소멸은 하지만 뭐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비구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네. 열대성 폭풍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내일 오후까지는 이 경북과 강원 지역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네.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 또 해안의 어떤 백두대 간의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해상에서 불어오는 이 많은 수증기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또 뭐 보셨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이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과 만조 시각이 겹치게 됩니다. 네. 특히 지난주부터 이 백중살이라고 해서 네. 이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1년 중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해수면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예. 따라서 이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태풍 프란치스코가 8호 태풍이잖아요. 네. 근데 또
곧이어 9호 태풍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9호 태풍이죠. 이 레키마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9호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약 남동쪽으로 약 한 800km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레키마는 앞서 북상한 태풍, 지난달에 북상한 태풍 다나스나 지금 북상하고 있는 프란시스코보다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강한 강도의 세력을 보이고 있고 예. 크기도 중형급인데 아마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한 수준의 태풍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그렇게 발달을 할 예상인데 지금 레키마가 지나고 있는 해상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네. 태풍이 발달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레키마는 주 후반에 이 태풍 타이완 북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이 주말쯤에는 중국 남부 쪽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진로가 상당히 유동적인데 뭐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뭐 좀 예상을 해보자면 태풍이 중국 서쪽 해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북상하는 경로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방향을 오른쪽으로 더 크게 틀어서 대한해협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로 북상을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어떤 기류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9호 태풍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마도 이 주말쯤에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9호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발표되는 최신 날씨 정보를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8호 태풍 프란체스코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좀 어떤 뭐 다른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예. 8호 태풍이 한반도로 향하는 길목을 열어줄 수도 있다. 아.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뭐 워낙에 지금 기류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9호 태풍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는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아까 이 고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자분들께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태풍은 말 그대로 아주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강풍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네. 네. 일단 뭐 태풍이 북상할 때 가정에서는 창문에 이 청테이프 같은 것으로 이제 X자를 로 붙이곤 하는데 네. 사실 이 방법은 창문 파손을 막는 데는 큰 효과적인 방법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 창문이 파손될 때 이 유리 파편이 덜 튀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창문을 파손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고요. 예. 예, 사실 창문이 이 강풍에 의해서 파손될 때는 이 풍압에 의해서 이 창문과 이 창틀 사이가 뒤틀림에 의해서 이 파손이 되거든요. 예. 네. 예, 따라서 이 창문이 덜 흔들리게 하는 것이 이 창문 파손을 가장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창문과 창틀의 어떤 잠금 장치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겠고 예. 그래도 이렇게 좀 창문을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린다 싶으면 이 창틀 사이에 신문지 같은 것을 좀 끼워 넣으면 창문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태풍이 바람도 바람이지만 영남 지방은 이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침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는데요. 네. 이 가정에서는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담장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 길에서 이 폭우로 인해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고압전선이나 신호등, 특히 신호등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는 이 침수가 된 가정을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때는 네. 이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그리고 또 집이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를 좀 잘 확인을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이 이제 당초 예상대로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는 건 다행입니다만 남부지방은 대비를 많이 하셔서 피해보지 않도록 조심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